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올라갔는데, 이정훈 대표님이라고, 뉴스럴이라는 뉴스 클리핑 솔루션 회사의 대표님의 인터뷰를 저번 주에 해서 올렸고요. 오늘은 우리 마케팅 팀장님이신 김상민 팀장님을 모시고 실제 뉴스럴이 어떻게 클리핑이 되고 그 클리핑이 된 뉴스들을 어떻게 공유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뉴스를 공유하면서 자기 소식까지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김상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뉴스럴 팀에서 마케팅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상민이고요. 네, 실제로 잡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잡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사전 입니다. 미팅을 네, 했을 때는 거의 뭐 회사의 핵심 인력인 것 같으신데, 어, 네. 우리 오늘은 그 뉴스럴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죠, 그죠? 그 솔루션, 예, 솔루션 플랫폼. 네, 직접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네, 시연을 해주시는 걸로, 그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하게 바로 시연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면이 아마 잘 공유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잘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뉴스럴은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게 처음에 가입을 하시고 들어왔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음, 그래서 가입을 했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게 이거라는 거죠? 예, 일단은 가입을 다 하고 나서 네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왼쪽에 보면은 이 메뉴판을 누르면은 저희 이제 뉴스럴이 갖고 있는 서비스 종류들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뉴스 모니터링 서비스가 하나 있고 또 음, 나머지는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 하단에 있는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뭐 뉴스 분석 서비스 같은 것들은 뉴스 모니터링의 범주로 같이 포함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음, 일단은 뭐 뉴스 모니터링부터 제가 화면을 이제 하나하나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뉴스 모니터링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클릭을 해도 아마 이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키워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뭐 저희 쪽에서 말하기는 키워드 대시보드입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싶은 기사들이 있을 거입니다. 음흠. 뭐 모니터링하고 싶은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검색하고 싶은 뉴스 검색어를 검색 키워드를 여기다가 처음에 입력을 미리 해두면은 이 분류되어 있는 키워드대로 최근 기사들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기사 중에선 지금 현재 최근 2일이라고 써있는데 저거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냥 필터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 이것들을 뭐 오늘로 보면은 오늘 00시 이후에 발행된 뉴스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8일에 한번 맞춰놔 볼까요? 파일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한번 설정을 저장을 해놓으면은 모든 키워드에 이 뉴스 검색 조회일 필터링 최근 8일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마 이 자사 뉴스라는 키워드 그룹 폴더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키워드 그룹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키워드 그룹 아래 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검색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라고 명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 그룹마다 키워드 10개까지 기본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만약 음, 더 많은 대량의 키워드를 등록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더 비용을 내고서 더 추가해서 뭐 50개까지 설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현재로서는 10개로 한정이 돼 있군요. 그죠? 예,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10개가 네, 일단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교수님의 계정이에요. 교수님이 아마 한 2, 3주 음, 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한림대학교하고 마이스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새로운 키워드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뭐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도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플러스 새로운 키워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전체적인 UI가 나옵니다. 네. 음,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네네. 한림대학교에 지금 교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원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네. 샵 버튼은 약간 폴더 이름을 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키워드 네. 그룹의 이름.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실제 검색 창인데요. 여기다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음,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검색창을 오어 검색창, 그래서 우와. 오어죠. OR. 네네. 네.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도 입력하고 음, 예를 들어서 한림대학교 뭐 대학원도 검색을 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A 키워드와 B 키워드로 검색되는 모든 기사들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음, 오화죠. 음,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여기에 입력했던 A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들을 몇 가지 입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네네. 지워놓고요. 네. 다음 상세 검색 조건 추가라는 이 UI가 있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는 이 두 가지 검색창이 나옵니다. 꼭 음, 음, 포함할 검색어 창과 제외할 검색어 창. 네. 꼭 포함할 검색어 창은 end 검색창이라고 해서 음, 여기에는 이제 내 검색 의도에 맞춰서 교집합으로 검색 의도를 좁힌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를 들어 볼게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로 지금 나와 있는 기사를 다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스라고 검색을 예를 들어서 하면요. 엔드 네네. 검색창에 추가를 하면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기사 중에 마이스라는 키워드가 꼭 포함된 기사만 가져올 겁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외할 검색어는 not 검색어라고 해서 음, 예를 들어서 좀 쓸데없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검색 의도를 벗어난 기사를 노이즈 기사라고 한다면 이 음, 노이즈 기사에서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대표 키워드를 여기다 입력하시면요. 음. 그 해당되는 노이즈 기사가 빠질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필요하실 때 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제가 한번 미리 보기로 한번 어떻게 결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 파란색 이 메뉴바에다가 내가 네. 검색한 UI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해줍니다. 음,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네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가져와 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음, 해당되는 기사들이 이런 것들이 가져오겠구나. 내가 원하는 검색 의도랑 비슷하네라고 생각되면은 네.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하고요. 뭐 새로운 그룹으로 해서 키워드 그룹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드셔도 되지만 기존 그룹 폴더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사뉴스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딩이 잠깐 되고요. 이 자사뉴스 폴더 안에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라고 제가 설정한 키워드가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최근 8일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지금 검색되어지 않는데 한번 음, 한 달로 제가 늘려보고 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래도 기사들이 몇 가지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한번 뭐 키워드를 뭐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법인데 음, 음. 혹시 뭐 여기서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바로 네네. 다른 키워드를 입력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키워드를 마이스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제가 키워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요 UI를 활용했는데요. 이제 음, 다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이 폴더에다가 직접 추가하는 방식인데 이 어, 마이스 산업에다가 마우스 키를 올려놓고요.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 버튼, 키워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세요. 음,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전시회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뭐 키워드 이름은 전시회라고 네이밍을 하고요. 여기다가 5어 검색창에다가 전시회를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요. 제가 봤을 때 뭐 요새 전시회 관련된 게 키워드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라는 뭐 매개체 형태마다 다양한 전시회가 검색이 될 것 같아서 요걸 한번 넣어 네네. 하이브리드 넣어보고요. 좋습니다. 네. 사실 뭐 교수님이 근데 사전에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없으면은 검색이 안 되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라는 키워드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시회. 전시회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다가 그러면 꼭 포함할 검색어에 근데 전시회를 하는 것인데 음. 하나 이게 기존에 한번 입력된 거는 얘가 아, 중복돼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위에는 전시회를 지워야겠네요. 전시회를 지워도 되고 아니면 제 생각이긴 한데 아니면은 전시회를 여기 우어 검색창에다 입력하고 이 음. 하단에다가 온라인을 따로 하나만 설정해서 키워드를 하나 만들고 또 그, 전시회 어. 오프라인에서 또 하나를 만들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전시회를 검색 조건 설정 5화에다 놓고 네. 꼭 포함할 것에다가는 온라인 하나 놓고 오프라인 하나 또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는단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별개로 해야 될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렇게 일단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네. 너무 특화된 전시회만 보일 테니까 일단은 그러면 네. 한번은 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온라인 전시회, 전시회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 전시회, 전시 아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전시회로 하죠. 그거는 좀 불편할까요? 네, 네네. 전시회로 하고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넣고, 일단은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꾸며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검색창을 직접 활용하시다 보면은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입력하는 방법보다 더 아마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셔서요. 더 적합한 검색을 하실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전시회를 일단 해보고요. 일단 이 상태로 한번 미리 보기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네. 잠시 로딩이 있고요. 네. 아마 검색 결과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음, 뭐 시간 단위가 굉장히 뭐 발행된 시간 단위가 좁죠.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우리가 원했던 어쨌든 보시면은 설명하는 걸 봤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하이브리드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기사 검색 결과 중에 전시회를 꼭 포함한 상세 검색 결과인데 꽤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음, 네.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회까지 검색 네. 조건에 설정하고 상세 검색을 전시회를 빼면 거기, 네, 거기다가만 전시회를 넣으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네. 네, 한번 네, 아마 볼까요? 확실히 더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온라인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요새 온라인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뭐 RPG 게임 산업과 관련된 기사들도 검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시회라는 것만 포커스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가 들어있는 모든 게 나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 제가 아까 앞서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 우어 검색창에다 전시회 하나만 두고 음, 포함할 검색어에다가 일단은 쪼개서 음, 하나는 온라인만 검색을 하고 또 음, 하나 키워드를 만들어서 전시회 오프라인을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음. 일단 생각은 했는데 뭐 일단 네네.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전시회를 지우고 상세적 검색 조건으로 전시회를 넣을게요. 예, 입력을 해보고요. 네,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전 이렇게 키워드 그룹이 이미 마이스 산업에 올라가 있을 거고 완료 버튼 바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에 전시회가 붙어 있고요. 네. 음, 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기사 조회 필터링을 활용해서 기사 조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들을 주요 미디어 14곳만 이렇게 저희가 추려놨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온라인 기사와 지명 기사 정도를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음, 네. 음. 네. 그래서 전시회에 대한 걸 해봤고 또 하나 키워드를 하나만 더 입력 한번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네. 마찬가지로 마이스 산업에다가 키워드 만들기 같은 방식으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컨퍼런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네이밍은 컨퍼런스로 키워드 이름을 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계정에 들어올 우리 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니터링 담당자분이 이 여기서 키워드 대시보드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폴더 파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컨퍼런스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를 검색을 해보고요. 넣고, 네. 여기 상세 검색 조건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가는 컨퍼런스를 메인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검색어인 음, 컨퍼런스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희가 추가로 얘기 드리면 미디어 필터 추가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네.
미디어 필터링 이 상세 검색 박스가 또 새롭게 음, 나오는데 음, 보시면 여기 미디어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미디어 수가 한 1600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뉴스럴에서. 네네, 네네, 그것들을 여기다 입력해서 내가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은 요것만 빼줘. 이 미디어는 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그 미디어만 제외할 미디어에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보면요. 네, 조선이라고 쳤을 때 두 글자 정도는 적어야지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미디어군을 보여주는데 조선일보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네네, 보시면은 엔터 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것만 했을 때는 조선일보 기사만 나옵니다. 네, 음, 일단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를 하나 이상 포함한 뭐 기사 검색 결과 중에 컨퍼런스를 포함한 상세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라고 되어 음, 있네요. 음, 기사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네.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만들기, 저장할 때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올려져 있으니 그대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뉴스를 썼을 때 뭐 담당자분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음,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에서 매번 검색하셔야 됐던 것들을 한번 입력을 하고 그거마다 조금 더 내 검색 의도에 맞춰서 상세 검색까지 음, 생각보다 편하게 검색을 입력할 수가 있네. 그래서 검색된 음. 결과들을 이제 하나씩 누르면서 편하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로그인을 네, 해서 들어가면 네, 요 키워드별로 네. 최근 8일의 기사가 쭉 정리가 돼서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아, 등록한 키워드 대시보드에 맞춰서 네네. 최신 뉴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우리 요걸 가지고 공유하는 거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우리 팀장님께서 요 기사 모니터링 말고 보도자료 섹션도 있었잖아요. 보도자료 맞아요. 섹션은 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일단 제일 하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음, 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대시보드 뭐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서식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음, 보도자료 제목 넣는 곳이 있고 본문 넣는 곳이 있고요. 여기다가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미디어 킷을 복수계로 여기다가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음, 데스크 우리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도자료 문의 담당자라고 해서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 음, 음, 홈페이지도 여기다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희망하는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좋겠을 희망 배포일을 캘린더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뭐 약관 동의를 간단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배포 신청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 배포 신청서 프로세스 이제 흐름을 저희가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배포 네, 신청을 하시면 네, 신청서 검토를 이제 저희 담당자분이 하게 됩니다. 보도자료 네. 담당자분이. 음,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접수 완료라는 것을 클릭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네.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원하는 날짜에 접수가 잘 되었구나. 이거를 이메일로 확인받을 수 있고요. 음, 그다음 이거를 배포 진행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갖고 있는 최신 기자 미디어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얼마나 되나요? 최신 지금 리스트가. 네. 현재 기자 전체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수는 8천여 명이고요. 네네.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한 4천여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4천 아마 개에서 적합한 미디어를 또 찾아서 배포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은 기자 그룹군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음, 스타트업, 뭐 예를 들어서 마이스, 뭐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기자 음, 그룹군을 담당자분이 한번 눈으로 다 이렇게 나눠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아마 보도자료 신청하신 분의 그런 회사 업계 도메인을 보고 아니면은 신청한 보도자료 소재를 보고 기자 그룹군을 선택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번 보낼 때 기자 1000명한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거기서 관심 있는 기자들이 픽업을 선택을 해서 실제로 자기들 기사로 이제 음, 실겠죠. 음. 네, 실어지면은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커버리지 리포트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다른 계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음, 잠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공유 버튼을 잠깐 껐다가 해도 괜찮겠죠? 네, 요 긴 그럼요. 정보가 들어가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 음식 관련된 전시회를 하는 주최자가 네, 보도자료를 다 쓰고 거기다가 마이스에 일하시는 기자분들 링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음식 관련된 푸드 관련 기자들 이렇게 그 군을 클릭한 다음에 요청한다 하면 그분들한테 보내지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기자그룹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음식 관련 음식, 그러니까 푸드테크라고 한다면은 음, 아마 F&B 기자그룹군을 선택을 할 거고, 음. 그리고 그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라면은 아마 스타트업 기자그룹군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테크 관련이다. 뭐, 푸드 테크 컨퍼런스다. 그럼 우리 테크 쪽 기자분들한테도 또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아, 식으로 이제 아마 해당되는 기자그룹군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하고요. 네. 예,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 중에 뭐 음, 온다라는 트래블 테크 회사가 있고요. 스타트업 온다. 회사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배포한 내역들을 여기서 이제 왼쪽에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33번을 지금까지 음, 배포를 하셨고요. 음, 각각에 대한 그 배포 내역들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네. 보시면은 아, 최근에 6월 10일 날 배포를 했고 이런 제목으로 입력을 했고, 그러면 이제 담당자로서 이때는 한 19건 정도가 배포가 됐구나. 음, 음, 그 티어 이 정도 언론사라고 친다면 뭐 네. 두 번째 언론사에서 한 2건 정도가 배포됐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나의 배포 내역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보도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음,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예전 것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예전 것들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음, 요게 아마 콘텐츠 담당자로서는 이전에 보도자료 배포 내역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것들은 뭐 자신의 업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회사 저 많이 입장에서도 도움되죠. 네, 담당자들이 바뀌어도 어쨌든 계속 우리 뭐 내재해야 되는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네네네. 좋네요.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뭐 보도자료 배포 정도의 서비스에 네네네.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네. 서비스가, 뭐, 이런 서비스가 적정 가격에 있다면 사실 전시나 컨벤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고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저희 쪽 니즈도 또 아마 브리핑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기자군을 더 섭외해 달라라든지. 맞습니다. 사실 어, 이게 사실 저희도 같이 고객사하고 성장한다고 느끼는 것이, 음, 고객사분이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미디어 리스트 좀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음, 있으면 또 음. 그거를 또 우선순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하죠. 네.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번에는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음, 잠시만요.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 네, 제가 들어오면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의 뉴스를 보면, 어, 우리 황희곤 교수님께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셨다. 이미 오래된 뉴스지만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저장이 되고, 한림대학교 뉴스를 보면, 한림대학교 뉴스 중에서는 어디 뭐가 유니크한 뉴스가 있을까요? 한림대학교 뉴스 저희가 뭐 힌트로 이런 것들을 좀 여기 겉에 있네요. 이전에 하신 거긴 한데, 네. 네, 다시 저장을 누르면 그때는 요거 괜찮아요. 우측에 저장한 뉴스 교수님께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 이미 지금 저장했던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네, 요거는 그러면 아까 저장해놨던 거고 이걸 지웠다가 다시 저장하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걸 지울 수 어, 있나요? 지우는 거는 저희가 저장한 걸 지우지 못하는데, 아, 그래요? 그 대신 이거를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뉴스브리프 발행할 수는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아, 오른쪽 사이드바에서 네. 미발행되어 있는 거를 전체로 바꾸십시오. 예, 전체. 그러면 음, 이미 발행된 뉴스로 표시되어 있겠지 하지만 목록으로 아마 이전에 하셨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다시 브리핑에 들어가나요? 다시 예, 만들 수 있어요. 브리핑 만들기 아, 하시면.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림 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뉴스 클리핑을 했고, 한림대학교에서도 뉴스 클리핑이 돼 있는 거고, 네. 우리 스타트업 집단 프로그램, 네. 마이스 산업에서도 한번 볼게요. 마이스라는 하셔도 되고. 네. 키워드를 보고 나서는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영마이스단 유니크 베뉴 발굴을 시작했다. 이거를 또 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전시회도 우리 보면은 MWC 상하이 이건 아까 우리 제가 저장을 해놨었죠? 예, 아마 저번에 있을 겁니다. 네. 네네. 그 다음에 무신사가 솔드아웃 티켓 거래를 신설해서 어, 신규 카테고리 전시회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 티켓도 만든다. 티켓 세일즈를 솔드아웃이라는 걸 하게 됐다라는 거를 또 저장을 해주고 네. 컨퍼런스를 가서 우리 한번 볼까요? 맨 처음 거 볼까요? 기계산업진흥회에서 창원에서 제조자동화 기술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음. 저장. 네. 그러면 여기서 아, 지금 클립한 뉴스들이고 아까 맞습니다. 클립한 뉴스들까지 다 같이 보려면 전체. 그쵸?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뉴스들이 다 등장한 이후에 저는 이걸 제 지인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아, 네, 네. 그럼 브리핑 만들기를 누르면 되나요? 맞아요. 그걸 누르십시오. 네, 브리핑 만들기를 눌러주면 작성 중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새로운 브리핑 새로운 만들기를 걸 할게요. 만드시죠. 네. 네, 아까 연습했던 건 잊어버리고 맞아요. 브리핑 만들기 하면 요거는 미발행된 거니까 삭제를 해야 되나? 아, 요거는 이전 거를 제가 그 템플릿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네네. 이 인사말이 그대로 딸려온 것 같습니다. 그 네네. 브리핑 제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바로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지우면 되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뉴스레터를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입니다 하고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어, 가서 2023년 무더운 여름에도 잘 버티시고 건강하게 뵙기를 기원합니다. 한림대학원 대학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우리 안녕하세요는 색깔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간단한 에디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툴바에서. 네, 안녕하세요. 볼드와도 되고 네. 절반이다 가고 있습니다. 이탈릭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네요. 그죠? 뭐, 제목은 폰트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폰트를 키우는 것도 있군요. 글씨 크게. 예, 뭐 그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고객사 중에서는 조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네. 뭐, 예, 메일에서 이렇게 공유되었을 때 글씨 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씨를 다 크게 해서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더 키울 수도 있나요? 지금은 일단은 요 두 가지 폰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크기는 두 가지군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키워서 보낸다. 달버지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사, 다사뉴스나 네, 마이스 산업의 뉴스들이 이렇게 링크들이 다 걸려서 클릭해서 그 뉴스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지금 클릭하면 언론사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네네네. 한번, 요거는 스타트업 집단 프로그램에서 보면 여기 뉴스 요약 링크가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눌러보십시오. 네, 요걸 눌러보면
GPT가 있고 취소 저장인데 GPT는 우리 오픈 AI GPT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오픈AI 챗GPT가 이제 기사를 한정된 텍스트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줄 아, 이내로 요약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클릭해 볼게요. GPT. 그러면, 어, 이것도 또 폰트 조정이 가능하네요. 간단한 정도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장. 네. 아, 이렇게 뜨는군요. 예. 요약한 예수가. 각 기사 하단에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부산관광공사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GPT. 이렇게 기사 요약문, 뭐, 챗GPT가 요약해준 걸 그대로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담당자분이 직접 인사이트를 넣으셔서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아, 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서 지금 기울임꼴 빗줄을 눌러도 안 되네. 약간 뭐, 아, 드래그를 했을 때, 네네. 드래그를 해야 되는군요. 오케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 커버리지를 정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요약한 기사를 좀 상단에다가 한번 높이고 싶다라고 예를 들면,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 어떻게 하면 되죠? 기사를 왼쪽에 보면은 약간 점점점, 아, 그거 있습니다. 그걸 올려보십시오. 이거는 노션처럼 옮길 수가 있군요. 그런 정도의 기사 큐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게 위치를 아, 옮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뉴스럴에서 정리해준 순서인 거고, 이걸 제가 판단할 때 MWC 상하이 뉴스가 중요하니까 이걸 상단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면 이걸 드래그해서 맨 위로 그렇죠. 올릴 수가 네, 있군요. 네, 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콘텐츠 담당자로서 요거를 앞에 배치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그다음에 맺은말도 가능하네요. 대신말도 뭐 고객사들 쓸 때는 여기다가 회사의 홈페이지 링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뉴스레터 구독자들의 의견을 받는 구글 폼 링크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쓰면 되나요? 어떻게 쓰는 여기도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조금 스크롤 다운을 해볼까요? 마우스를 조금 내리면, 네.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뭐, 의 제한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만약 뉴스레터처럼 쓰신다면은, 뭐, 개인 링크드인이라든지 그런, 예, 뭐, 페이지를 넣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네. 어, 우측 보내려면 상단에 보시면 발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발행하기를 누르고, 발행이 됐네요. 발행이 잘 됐습니다. 네, 발행이 돼서 뉴스레터를 기존에 있는 뉴스럴에 있는 뉴스를 다 클리핑한 걸로 정리를 해서 제가 색깔을 또 집어넣고 제 말도 집어넣어서 뉴스레터가 완료가 됐고 이 완료된 네. 거를 내보내려면 내보내기를 누르나요? 내보내기로 하면은 이거는 프린트로 해서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PDF 파일로 아니면 엑셀 파일로 내려받는 것들이 가능하고 네네. 요 형태 공유. 그대로 파일로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공유하기를 누르면 공유하기. 예, 요거는 링크를 복사해서 뭐 맞아요.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로 보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네. 링크 썸네일은 첫 기사 이미지를 기사 이미지를 활용한다. 해도 되고, 네, 네. 그러면 그러면은 로고 우리 이미지를 회사에 대한 로고, 예, 브랜드 로고 이미지를 하셔도 괜찮고요. 네네. 일단 로고 이미지를 해놓고 복사를 해서 보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려면 이메일 공유. 네. 그러면 제가 저의 다른 이메일로 한번 waobong@gmail.com으로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네, 추가를 하면 밑에 쌓이는 게 보일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다 이메일을 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한 명씩 다 아, 집어넣어야 되나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음, 되는데 음, 번거로우시면은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네. 저희 이제 관리 채널에서 한 번에 업로드는 해드립니다. 어드민 쪽에서 예, 맞아요. 맞아요. 조금 그게 직접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네요. 그죠? 그런 거 아주 예, 소중한 의견 네,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해요. 다음에 네. 추가를 해서 전송하기를 누르면 요 세 분한테는 전송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제 이메일 계정 두 개와 우리 김상민 팀장님 이메일로 한번 전송을 예. 해보겠습니다. 네. 전송. 하고 한번 지메일에서 확인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Gmail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뭐 500명 이상의 전 직원들한테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 1000명 정도한테도 이메일 보내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기사들을 누르면은 해당되는 언론사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음, 담당자분이 아마 의도를 넣어서 설정한 뉴스 큐레이션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도 할 수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음, 예, 음. 그런 좀 팩트 기사들을 좀 정확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회를 운영하시는 주최자분이나 또 예, 실질적인 실무자분들이 업계 뉴스를 클리핑을 해서 고객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서 1년 내내 저희가 여기 존재합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꽤 좋은 툴일 것 같고,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네,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이 업계에서 이제 저희는 학계에 있으니까 업계나 학계 뉴스들을 잘 정리해서 양쪽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기도 좋을 것 같고, 어, 다양한 부분에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보도자료도 역시, 비용의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전시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회의업계에 계신 분들이 보도자료를 쉽게 그 기자분들한테 다 접촉할 필요 없이 뉴스월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 기자 풀에다가 네, 깔끔하게 전달을 해서 어,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게다가 그러면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쓴 보도자료를 그쪽에서 약간 감수 비슷하게도 해주시나요?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요금을 내는 서비스로는 감수하지는 않고요. 네네. 만약 그렇게 감수까지 하는 서비스를 원하면 비용은 더 비싸질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뭐 웬만하면은 좀 완벽한 어느 정도의 완성된 형태의 보도자료를 업로드해주면 저희 음, 최신 미디어리스트 통해서 뭐 기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그리고 결과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알려줄 것이다. 뭐 이런 게 좀 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일단 해본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키워드만 잘 집어넣으면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는 게 큰 관건이긴 하네요. 키워드를 잘 그거에 집어넣으면 맞아요. 예, 예. 뉴스가 잘 정리돼서 나오고 그 잘 정리된 뉴스를 제가 그중에서 아침마다 일단 굳이 막 네이버에서 다 키워드 안 집어넣어도 되게 제가 네. 쭉 한번 저희 업계 뉴스들을 읽어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 몇 개 중요한 뉴스들 있으면 모아서 클리핑해서 제 지인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 또 이걸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하면서 네. 제가 여기 잘 살고 있어요라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고 개인 또 PR로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퍼스널 PR 브랜딩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요게 그대로 전시회나 컨퍼런스에도 적용이 어플리커블 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보도자료의 경우에도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쵸. 보도자료는 결국에는 회사에서 자기 뭐 브랜드 제고 목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결국 기업에 있는 보도자료 담당자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그 개인의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정원 대표님한테 듣기에는 뉴스럴이 기존에 어떤 본인이 일하고 계시는 회사의 니즈로 만든 거였는데 이게 또 사업 모델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아주 훌륭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아직은 초창기여서 예, 저희 예. 쪽 고객의 또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면 굉장히 발전된 뭔가 모델링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싶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도 이거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이 저희가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저희가 한번 잘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테니까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는 특가 프라이스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저희 정훈 대표님이 이미 저 네네네. 교수님하고 한 차례 네, 협의가 네네. 끝났다. 예. 네네네네. 뭐 네.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네네. 네네. 그러면 네네. 저희 쪽에서는 한번 이런 클리핑한 어,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드리고 또 네. 저희 쪽에서도 뭐 홍보라기보다는 저희 마이스 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고객들과의 접점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봐 드렸고요. 어, 한번 활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시간을 정말 많이 내주셨네요. 그죠? 팀장님. 아닙니다. 그 교수님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네네.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 뭐 키워드 입력하고 저장하고 요약해서 공유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30분이 채 안 걸렸다고 안 보시면 되거든요. 걸려요. 네네, 안 그래서 걸려요. 담당자 입장에서 기업에서 매일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부러움이 예, 감수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키워드만 잘 설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정말 쉽네요. 그죠? 정말 쉽습니다. 네, 키워드 잘 설정해 놓고 제가 보낼 주소들만 잘 등록해 놓으면 맞아요. 그리고 키워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처음에 뉴스럴에 문 두드려 주시면 도움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화상 온보딩으로 또 지원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저희가 또 한번 써보고 피드백 정보 드리고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성장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실제로 다른 마이스 업계 이용자분하고 또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저희도 같이 좋죠. 포함돼서. 좋죠. 네. 어쨌든 네네.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음, 뭐 그 음. 자리에서 물어보고 답변도 받고 뭐 이런 자리가 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네. 언젠가 저희 그 마이스업계 계신 분들 다 모일 때 오셔서 한번 또 브리핑 해주셔도 좋고, 또 꿈사리 있게 하십시오. 네. 새로운 솔루션들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또 설명해 주셔도 좋고 좋습니다. 네, 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